자, 안녕하세요. 휘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축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국내에도 이제 해외 축구에 관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중에 그래도 인기가 많고 규모가 큰 빅6 팀 중에 하나인 토트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빅6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높은 수준의 스쿼드 전력과 재정 능력을 보유한 6개의 빅클럽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예전에 2000년도에는 이제 빅4라고 해서 리버풀, 맨유, 아스날, 첼시 이렇게 4팀이 있었는데, 현재는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까지 포함해서 빅6로 불리고 있습니다. 20년대에 들어서는 뉴캐슬이라든지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 브라이튼이라든지 이렇게 좀 새로운 빅6 후보로 거론되는 클럽 팀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위와 같이 빅6로 불리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빅클럽이라는 게 트로피 개수가 많은 소위 명문 클럽을 뜻하는 것인지, 단순히 재정 능력과 클럽 규모를 따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축구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연고지로 삼고 있는 팀이고, 홈구장은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입니다. 발음이 원래는 화이트 하트레인이라고 불리는 홈구장이 있었는데, 노후화나 이런 것 등의 이유로 이제 새로운 홈구장을 1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 정도 이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관중석은 6만 2천석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개장은 2019년에 했고, 첫 골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개장 첫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They lead against Crystal Palace by goal to nil. Heung-min Son does it for Tottenham Hotspur again. 토트넘은 사실 예전에도 가레스 베일이나 루카 모드리치,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등 유명한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해외 축구는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해버즈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국내 팬들의 유입이 되게 증가했습니다. 2005년에는 토트넘에서 이영표 선수가 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2015년 현재 토트넘의 이제 주장을 맡고 있는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가 3천만 유로, 대략 하나로 40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토트넘으로 이적을 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손흥민 선수가 첫 시즌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를 보여줬어요.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도, 오프 더 볼이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좀 잘해주면서 팀도 좀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또 한국에 수많은 팬덤도 생겨나게 되고요. 해외 축구를 잘 몰라도 사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 유입이 많이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른 당연히 안티도 많아졌죠. 손가들이라고도 하는데 느그흥 거리고 닥트넘이라고도 되게 좀 조롱을 많이 받고요. 근데 인기가 많아지면 좀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팀들이 이제 토트넘 말고도 당연히 있는데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앞서 빅6 팀 중에 하나인 아스날인데 북런던 더비라고도 합니다. 더비가 있는 날이면 진짜 극도의 흥분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기마 경찰까지 좀 투입이 될 정도라고 하네요. 또 하나는 북서 런던 더비, 그냥 런던 더비라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첼시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 이전에 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한 50m를 단독 드리블해서 조르지뉴 제치고 다비드 루이스까지 이제 막 제치면서 이제 득점을 했었던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김수빈 캐스터의 명대사죠. 또 하나의 라이벌은 이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인데, 뭐 앞서 아스날과 첼시는 빅6라고 불리는 팀들이고, 뭐 웨스트햄도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큰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좀 기억나는 게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이제 해리 케인, 뭐 손흥민, 에릭센, 델리알리로 대표되는 이제 데스크라인이라고 하죠. 이때 되게 좀 시원시원했던 기억이 남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시절 가장 좀 아쉬운 게 트로피를 못 따는 거. 그러니까 토트넘이 가장 많이 받는 이제 비난 중에 하나가 트로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하죠. 좀 이걸로 조롱을 많이 받는데, 사실 해리 케인이라는 진짜 엄청난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타이틀이 하나가 없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습니다. 뭐 여담으로 케인 선수는 현재 지금 독일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으로 좀 이적을 했어요. 뭐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인데, 거길로 이적을 한 이후 지금까지 트로피가 없는 걸로 이제 조롱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자, 토트넘의 주요 성적을 좀 보자면 15-16 시즌에는 리그 3위, 그리고 16-17 시즌에는 리그 2위까지 했네요. 아쉽습니다. 17-18 시즌에는 리그 3위, 그리고 18-19 시즌에는 리그 4위를 했는데, 이때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했어요. 유럽의 최상위권 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에서는 전 시즌 4위 안에 들어야 다음 시즌 챔스 진출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좀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결승전 상대가 이제 빅6 팀 중에 하나인 리버풀이었어요.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이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때 딱 이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진짜 제 그때 삶을 너무나도 좀 즐겁게 해주었던 좀 기억이 되게 남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챔스 때 진짜 토트넘 팬분들은 절대로 잊지 못할 건데, 4강 아약스전 기억나시나요? 앞서 4강 전 8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4강 1차전을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케인 선수는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인 상태고, 그 외에 부상인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뎁스는 진짜 막 너덜너덜해진 상태라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심지어 1차전은 홈 경기였습니다. 아약스를 홈으로 불려들어서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0대1 패배. 그리고 이제 2차전 원정을 가죠. 아약스는 네덜란드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원정을 갑니다. 2차전에서 또 2골을 내리 실점해요. 그러니까 합산 스코어는 지금 0대3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진짜 이 마지막 골은 이 진짜 추가 시간에서도 진짜 마지막 찐막, 이거 터치 끝나면 이제 경기 종료. 근데 거기서 이제 뺨 득점을 해주면서 이제 합산 스코어는 3대3이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결승에 이제 진출했던 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는데, 이 댓글이 진짜 웃겨요. 이거는 모우라 장례식에서 틀어줘야 된다라는 말도 좀 기억에 남고, 인생이든 축구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댓글도 좀 있었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기억이 좀 남네요. 이게 참 좀 축구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뒤로
19-20 시즌은 리그 6위. 이때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우리 이제 무버지 조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합니다. 근데 이 시즌에는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벌리전 70m 단독 드리블 이후에 득점을 한 그 골이 있는 시즌인데 손흥민 선수는 그 골로 인해서 이제 푸스카스 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게 됐죠. 푸스카스 상은 이제 그해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이제 수여되는 명예로운 좀 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1 시즌은 리그 7위. 이때 무리뉴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21-22 시즌은 리그 4위를 했는데 이때 누누 산투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때 진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경질이 되고 이제 우승 청부사라고 좀 불리는 이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팀을 이제 리그 4위까지 좀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 시즌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23골.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때 리버풀의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었는데 좀 다른 점은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 득점이 이때 단 한 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23 시즌 리그 8위. 이때 콘테 감독이 좀 경질이 되고 콘테 감독 사단 중에 있는 이제 스텔린이라는 수석 코치가 있는데 스텔린이가 감독 대행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때 뉴캐슬전이었는데 전반 20분 만에 또 5골을 먹힙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경질이 되고 또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감독이라네.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는데 그전 이제 조별 예선에서 마르세유전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이제 안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안면 골절을 당했죠. 근데 이때가 월드컵이 있던 해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떡하냐, 손흥민 없으면 어떡하냐. 근데 또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스크 투혼까지 발휘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16강까지 이제 진출을 했던 감동적인 그 기억이 좀 나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23-24 시즌은 리그 5위를 합니다. 작년이죠. 이때 이제 현재까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토트넘에 부임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또 2015년 아시안컵이죠. 이때 결승전에서 호주한테 이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이때 호주의 감독이 지금 토트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주장을 맡게 돼요. 이때 되게 영광스러웠죠. 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이 시즌에 되게 초반에 엄청나게 좀 센세이셔널 했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이때 되게 엄청나게 공격적이었거든요. 토트넘 경기 운영 자체가 막 라인도 진짜 높게 올리고 막 닭공 축구 막 이렇게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사실 되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뭐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양발을 자유자재로 잘 쓰는 선수여서 이제 주로 윙에서 많이 기용이 됐는데 이때는 좀 전술적으로 윙도 윙이지만 스트라이커로도 좀 기용을 하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되게 좀 득점을 잘 했었던 좀 기억이 남아서 토트넘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윙에서뿐만 아니라 스트라이커로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24-25 시즌이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양민혁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또 이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또 국내 팬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죠. 25년 1월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토트넘은 현재 이제 국내 팬덤이 굉장히 많은 팀이니만큼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랑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활약하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이번 시즌은 4위 안에 꼭 들 수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